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등가입이 비즈니스 하면서 거래처한테 가장 많이 문의가 오고 질문들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많이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4대 질문으로 그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4대 질문에 왜 냄새가 나요? 그리고 왜 가격이 올라가요? 왜 물건이 없어요? 왜 쓰던 물건이 바뀌었나요? 이 질문인데 이 질문을 한 가지 요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질문 속에는 세 가지가 숨어 있어요. 상황과 동기와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과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다 설명해 주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전 거를 히스토리를 알아야만 이런 현상이 왜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건데 거기에 따른 배경이 여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 왜 냄새가 나요라는 8가지 원리를 이거는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왜 가격이 올라가요? 이 축산물은 가격이 등락폭이 있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거를 쭉 일괄적으로 쭉 해주면 좋은데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돼지 사이투스를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어디에 밑바탕에 되어 있냐면 기상이변이 칼자를 쥐고 있어요. 날씨가 좋으면 정말 곡물들이 잘 자라서 풍년이 일어나는데 홍수가 난다든지 가뭄이 든다든지 우박이 내린다든지 이러면 작황 상태가 안 좋아서 사료로 쓸 수 있는 곡물 사료가 굉장히 문제가 번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상이변으로 무더위로 인해서 너무 덥고 가뭄이 들어서 사료가 부족해요. 작황이 안 좋아. 그럼 사료값 인상하죠. 그럼 양돈업자들은 돼지 비싸서 못 길러요. 양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파가가 올라가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던 인위적으로 줄이는 말이 있어요. 모던은 말 그대로 어미돼지예요. 돼지를 새끼 날라고 쓰는 그런 돼지인데 이걸 일부러 줄여요. 왜 줄이냐? 이해가 안 되죠. 예. 전 세계에 있는 돼지가 너무 많아 보여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축산업은 힘들어지고 붕괴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돼지가 많으면 프랑스나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자기네 나라 돼지를 제값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모던을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새끼가 덜 나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적게끔 만들어내야 자기네가 가격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국내 재고 부족입니다. 사실 국내에서 판매하는 양을 일괄적으로 쭉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거는 나라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에서 들어오는 각 수입업체들이 필요에 따라서 계약을 해서 진행되고 공급자가 공급되는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본주의 시장에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고 부족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전혀.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알아보고 체크하고 파고 들어가는 건데 이런 현상이 벌어질 때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대비하셔서 호환성을 가지고 물건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미리미리 남들보다 반박자 한 발 앞서서 체크하고 준비하고 대비하셔야 되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3 수출국의 판매 채널이 발생되는 거예요. 애석하게도 등갈비는 한국에 들어오는 물건들은 냉동해서 들어오잖아요. 근데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한국이 주기위해서 우리가 1순위가 아니에요.
자국의 나라의 냉장고로 다 팔고 남는 잉여 재고 가지고 저희한테 주는 거예요.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캐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준비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왜 물건이 올라가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물건을 주다가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한국에 6천 원 줬다고 쳐요. 근데 남아공에서 우리 7천 원에 사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냉정합니다. 네. 비즈니스는 냉정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물건이 뺏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는 과정 속에 물건이 오다가 끊어버리면 쇼트가 나면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왜 물건이 없어요? 쓰던 물건이 없어질 수 있어요. 계약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2달 걸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컨테이너를 만들어내는데 1달 걸릴 수도 있고 2주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생산해서 들어오는 과정까지 어쨌든 4개월 잡아야 돼요. 자, 근데 공장의 재무가 안 좋아. 공장이 자금의 유동성이 안 좋아서 대지를 못 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공장들이 화의 신청 들어갈 수 있고 법정 관리 들어갈 수 있어요. 내지는 공장의 경영난을 위해서 대지를 못 사서 수급이 안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가축 질병이 발생이 되면 정부에서 교육을 끊어버립니다. 특별히 아마 다이옥신, 안 그러면 뭐 지금처럼 아프리카 열사병, 어느 질병이 문제를 일으켜서 발생이 되면 수출을 우리나라에서 못 들어오게 합니다. 수입을. 그렇게 되면 물건이 없어져요. 이 대비도 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출 실적 저점이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우리하고 거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장 넘버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트 넘버예요. 그래서 검역증에 공장 넘버가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가드라는 프랑스 공장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2구 공장으로 시작하고 하나는 6기 공장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소파드 공장이 2구가 있고 5, 3이 있어요. 그래서 공장 넘버별로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계속해서 수입을 허용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현장에 방문해서 어떤 위생도 보고 여러 가지 작업 상황도 보고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계속 이거를 허용을 해주는데 문제가 벌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출 실적 저조예요. 꾸준히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해는 들어왔다가 어떤 해는 안 들어왔다가 이 검역등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면 이거를 제약을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공장이 못 들어도 공장 넘버를 폐쇄를 시켜버려요. 그런 물건이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는 헝가리의 파파이라는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이 파파이 물건이 굉장히 삼겹살이 맛있어요. 근데 자기네 나라의 어떤 종자를 쓰는 대신인데 이게 사회특수가 졌다 보니까 자기네 쓰기에도 바쁘다 보니까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양이 안 나와서 결국은 이 공장 넘버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그 다음에 해외 트레이더 사재기입니다. 해외에는 무역부가 있는 회사가 있고 무역부가 없는 회사가 있어요. 특별히 프랑스하고 영국과의 그 관계를 보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똑같아요. 앙숙이죠. 예. 그러면 프랑스는 영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무역을 하게 되면 영어를 써야 돼요. 그래서 프랑스 하는 사람들이 영어 쓰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네. 예전에 노비로 썼던 사람들이 거진 다 ING 영어 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역부를 자존심 강해서 안 둘러요. 그래서 트레이더를 듭니다. 또 다른 덴마크에도 트레이더이 또 있어. 해외에서도. 그럼 이런 트레이더들이 나오는 게 좀 이상하네. 이거 사두면 좀 괜찮겠는데? 라고 물건을 미리 사둡니다. 그렇게 되면 공장에서 물건이 안 나오고 트레이더 넘어갔기 때문에 얘들이
상황과 타이밍을 보고 오파가를 자연스럽게 올려요. 이렇게 되면 물건이 없어질 수 있어요. 안 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요. 또 하나, 국내 소비 급증으로 인한 발빠른 업체들이 있어요. 굉장히 발빠르요. 왜? 저희가 어떠한 얘기를 해야에 따라서 그 한마디에 물건을 득달같이 삽니다.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할까요? 해외에 있는 공장들하고 계약을 할 때 그 계약 과정 속에서 야 물건이 없어, 야 이래서 사정이 안 좋아서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아, 다른 나라에서 많이 사갔어, 뭐가 어떻게 됐어, 얘기가 딱 나면 저희도 그런 거를 구매하는 과정 속에서 알아놨기 때문에 업체들한테 이 얘기에 고급 정보의 질이 흘러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그 얘기를 들은 업체들은 굉장히 영악 빠르게 다른 데서 물건 여기저기 다 사버립니다. 순식간에 물건이 다 없어져요. 그러면 소비 급증으로도 물건이 없어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왜 물건이 전에 쓰던 거하고 틀리나요? 참 머리 아파요 이게 제일. 진짜 머리 아파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처럼 휴대폰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공장에서 가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걔들이 너는 10cm만큼 로이님이 나와야 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네, 다 틀립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가공장에 성형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발고이도 하고 이렇게 자르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에 일하던 직원들이 교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우리가 알 수 없잖아. 그러면 엑스포 매니저랑 얘기를 해요. 작업을 이렇게 해주라. 근데 걔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물건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물건은 넘어왔어요. 이대로 써야 돼요. 그리고 다시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에요. 이게. 해외에서 박스 하나 바꾸는 거, 뭐 하나 바꾸는 이 작업들이 어떠한 절차와 순서가 있기 때문에 6개월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아예 이게 시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이걸 바꿔보려고 우리 생각을 가지고 가는데 문화적인 차이, 여러 가지 어떤 틈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해요. 가서 스펙을 바꿔가지고 잘 만들어서 이거를 내가 내 물건을 만들어야지. 네.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쓸데없는 시간과 비용과 정신력 낭비될 수 있어요. 안 고쳐집니다. 사람 바뀌면 끝나요. 자, 그 다음에 기상이변으로 묻어 일어난 성장 다시 보시. 이게 제일 근래에 와서 물건의 변형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돼지가 날씨가 더워져 버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여름에. 근데 사료를 먹어도 잘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돼지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 마른 돼지. 그러다 보니까 작업을 할 때 프랑스로 입은 어떤 틀에다 집어넣고 해야 되는데 이 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거랑 나오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섞여 있어요. 이거는 인간의 영역 밖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등가에 비해로 아이템을 샀는 식당들은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공급자하고 싸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지하고 설명해서 들어가면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우리가 알고 써야 되는 거구나. 다른 데 가서 물건을 사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이 틀리는 이유가 몇 가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오늘 4대 지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4대 지문은 대답이 간단하지 않다. 4대 지문에 또 하나 쓰던 물건이 틀린 거에 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생산량하고 주문량이 서로 틀려서 오파카가 예를 들어서 한 5,000원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수요가 많이 나서 가격이 팍 올랐어요. 6,000원 됐어요. 6,000원에서 주겠대. 근데 한 달에 생산하는 게 돼지 한 마리에 2만 3,
3,000마리를 작업해서 한 컨테이너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산량은 3개밖에 안 되는데 판매를 5개 벌였어. 2개가 더 생겼죠. 자, 이렇게 되면 공장에서도 약간 비매너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원래 세미 작업으로 해야 되는 로이님이 미티가 돼버립니다. 살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 양이 더 나와요. 등심으로 파는 게 더 좋을까요? 로이닙의 등심을 파는 게 더 좋을까요? 예. 등심 가격하고 로이닙 가격하고는 1불 이상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얘들이 어쩌면 이렇게 잔머리를 굴려요. 자, 이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물건이 틀어지거나 넓어지거나 살이 많이 붙거나.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자, 오늘 이렇게 4대 질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거는 상황과 동기와 배경 때문에 이 내용을 천천히 알고 들어가야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